자, 다음 8페이지에 12번. 베르누이. 자, 베르누이는 뭐 필기 때 뭐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니까. 근데 실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뭐 몇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는 뭐 수도죠, 수도. 예. 양정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수도는 양정, 높이, 메다, 단위가 메다 같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체를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놈이 뭘 구하는지 이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베르누이 공식이 뭐냐? H가 뭐냐? 뭘 구하는 거지? 이것도 모르고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르누이 공식은,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들 때는 수도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를, 전향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 그죠? 해가지고, 그대로 요거는 적용을 하면 돼. 요것도 솔브 기능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유속을 구할 때, 막 이항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 V의 제곱을 어떻게 X의 제곱으로 잡아주고, 솔브 기능 쓰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풀면은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토리첼리. 자, 이건 뭐, 너무 쉬워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2GH에서 요 H가 감마분의 P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감마분의 P로 대부분 많이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뭐냐면요.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H를, 만약에 이 H가 바로 17m라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17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17m를 0.17메가파스칼로 만약에 주어졌다. 그럼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환산을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감마분의 P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제 교재에는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풀어놨는데 이 두 개 이렇게 0.17을 단위 환산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물의 비중량이라는 게 주어지면은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비중량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비중량이 있으면 꼭 이대로 푸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4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암기 쪽인데 이거는 뭐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뒤에 수리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수리 계산이 뭐냐면, 자, 이 수리 계산이 뭐냐면요. 손숫자입니다. 즉, 손으로 뭡니까? 이론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 쫙 계산해 뭐 마찰 손실 구해가지고 뭐 구해가지고 싹 다 손으로 딱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의 구경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다 이렇게 구하는 게 수리 계산인데 굉장히 문제가 어렵죠. 보통 10점이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쪽에서 있고 물 분무에도 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등가길이나 직관장 이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 예? 즉 메다입니다. 단위로 한 메다인데, 자 우리가 관의 마찰 손실을 구할 때 이제 구경이나 뭡니까 길이 이런 걸 알면은 마찰 손실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속품이 있잖아. 관 부속품, 엘보라든지 뭐 레듀샤, 그죠? 이런 놈들, T 이런 놈들은 이 마찰 손실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또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관의 부속품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이런 놈들을 마찰 손실을 책에 보면 동일 구경의 배관 길이로 환산한 값, 즉 뭐냐면 이놈 하나가 즉 50mm, 100mm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 수치가. 그러면 이놈들 있잖아요. 이놈을 뭐 이거는 0.1, 그다음 이놈은 0.02, 이놈은 0.01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마찰 손실을. 니는 마찰 손실 0.1 해.
니는 마찰 손실 0.02 해. 니는 0.01 해. 이렇게 구경마다 부속품마다 다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거든. 이건 다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이거를 상단길이라는 거예요. 관의 상단길이. 그러니까 부속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놈들을 뭡니까? 마찰 손실 값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달시 웨버식. 자, 지금 보면은 15번의 달시 웨버식과 16번의 하이제 윌리엄스식 보시면 이거는 뭘 구하는 거다? 마찰 손실이거든. 그런데 이놈은 달시는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는 거고, 즉 메다를 구하는 거고, 이놈은 하이제 윌리엄스라는 놈은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는 거다. 즉 메가파스칼을 구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아까 우리가 단위 환산했다 아닙니까? 압력하고 수도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단위만 바꾸면 같은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서 높이가 100m입니다. 요 높이가 100m. 그럼 여기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물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압력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일단 마찰 손실을 빼고 대충 100m를 뭡니까? 메가파스칼로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약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 됩니까? 100m를 1메가파스칼입니다. 여기에 1메가파스칼의 압력이 대충 걸려. 비스무리한 압력이 마찰 손실을 빼고. 그럼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맨 위에서는 0이지. 집어넣으면 요 낙차 압력에 의해서 뭡니까? 자연 낙차 압력에 의해서 뭡니까? 가장 높은 압력이 걸리고 요 지점에서는 또 높이 계산하면 70m다. 70m 지점이면 0.7 메가파스칼 정도 대충 걸린다 이 말이에요. 손실을 다 제외하고 대충. 그러니까 뭡니까? 높이 이거 수두는 압력과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수두 양력이죠. 이놈은 뭐하고 같은 말이다? 압력과 같은 거다. 즉 같이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뭐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환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식 보면 H를, 그죠? 압력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토리첼리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머릿속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찰 손실 수도 구하라 하면 메다 구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압력이 주어지고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해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자, 여기에서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출구입니다. 자, 입구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 들어갔어. 근데 나올 때 마찰 손실이 생기잖아. 그죠? 마찰 손실이 생기니까 여기서는 1이 안 나와요. 손실 때문에. 그래서 0.8메가파스칼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은 얼마입니까?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1에서 0.1을 빼면 0.8이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마찰 손실 압력을 물어보면 0.2로 답하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마찰 손실 수두를 물어보면은 이거는 메다를 물어본 거니까 요거를 뭡니까? 메다로 환산을 하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같은 거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달시 웨버식은 마찰 손실 수두 메다를 구하기 위해 달시 웨버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하이젠 윌리엄스 이 사람이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거는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GD분의 FLV 제곱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찰 손실 수두다. 그래서 관마찰 계수 나오면 이 공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마찰 계수 나오면 이거는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마찰 손실 수두는 뭡니까? 관에서 관 안에 생기는 손실. 그죠? 마찰 손실. 전기하신 분들은 전압강하고 같은 개념이죠. 전선에서 흐르는 전압강하.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손실이 클 거 아닙니까? 그죠? EGD분의 FLV 제곱.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위에 H는 이게 마찰 손실. 이거놈이 높으면 안 좋아. 그죠? 마찰 손실이 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EGD분의 FLV 제곱에서 자,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 마찰 손실 개수는. 예? 그럼 일단 여기 분자에 가 있단 말은 마찰 손실 개수가 크면 손실이 크다,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L, 배관 길이가 길면 마찰 손실이 당연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가 있는 거라. 이 값은 뭡니까? 곱하면 이놈이 올라가고 이놈이 높을수록 곱하면 이놈이 내려가니까, 그죠? 요 위에 가 있잖아. 그리고 유속도, 유속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마찰 손실이 커진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관 봐보세요. 관이 있을 때 이만한 관하고 이만한 관하고 똑같은 유량이 흐른다. 그러면 이놈은 꽉 찼어. 그럼 마찰을 다 받잖아. 근데 이 관경이 크면은 이 정도 면밖에 안 받거든. 그러니까 이 관이 크면 클수록 이놈은 어떻게 돼요? 마찰 손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닿는 면이 협소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이젠 윌리엄스식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이 처음 필기 때 많이 안 나와서 실기 때 조금 이제 공식 왜 이렇게 길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자, 본래는 이거예요. 델타 PM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델타 PM에서 6.05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Q의 1.85승 그 다음에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 여기서 끝이야.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마찰 손실 압력이라 되어 있지만 여기에 M이 붙으면 이거는 1m당 마찰 손실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 뭘 곱해놨어요? L, 배관 길이를 곱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 L을 곱하게 되면, 배관 길이를 곱하게 되면 1m당이 아닌 전체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1m당 마찰 손실 압력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에 이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m당 이렇게 이제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배관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곱해야 된다고. 이게 전체. 그럼 이거는 이제 타 교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1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같은 거다. 이것도 뭐다? 앞전에 킬로그램 포수 단위 썼을 때 그 공식을 약으로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다. 그게 2.086 그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공식은 이 마찰 손실 압력이 크면 클수록 안 좋잖아. 그죠? 이것도 안 좋다. 마찰 손실 압력 높으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놈이 유량이 똑같은 크기의 배관에 많은 물이 흐르면 마찰 손실이 커진다. 이놈이 높아진다. 그럼 이놈은 반대로 이놈 수치가 크면 클수록 이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분모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C가 조도 뭐랬습니까? 조도 거칠기를 했잖아. 거칠기. 이건 대부분 주어지거든요. 주어지고. 만약에 이게 안 주어지면은 문제에서 안 주어지고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은 요거는 120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주어지면. 근데 보통 요즘에 주어져 이게. 그래서 또는 백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120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주어집니다, 이게. 문제에서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이지만 문제에서 100으로 주어지면 100 적용하면 돼요. 조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뭡니까? 관의 내경이잖아. 그죠? 내경. 관이 크면 클수록 닿는 면이 아까처럼, 이놈처럼, 위에 것처럼 마찰 손실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놈이 아래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관의 거칠기. 부드러울수록 수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를 곱하면은 마찰 손실 압력이 나온다. 이거는 수리 계산에서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리 계산에서 이 공식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조건이 이 공식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6.053을 6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6 이렇게 낼 때도 있고 6.05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이거는 출제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 공식이 안 주어지면 이대로 푸시고요. 이게 주어지면은 뭡니까? 그 공식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점.
여기 보면 단위가 지금 메가파스칼이잖아요. 이게. 이 공식 자체가 10의 4승이 메가파스칼이라. 그러면 주의점. 10의 4승이 메가파스칼인데 요게 10의 7승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의 7승으로 나오게 되면 요게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의 10승으로 나오면 이거는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느냐. 우리가 옥내소화전 뒤에 수리계산 문제 가보시면은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아, 전화 선생님, 이번에 그 옥내소화전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상하던데요. 뭐가? 요게 7승으로 나왔던데요. 혹시 이거 봤냐? 이거 킬로파스칼 아니더냐? 아니, 이건 못 봤습니다. 그럼 이거 10의 7승이면 킬로파스칼이지. 왜? 이 문제에서 있죠. 수리계산 봐보면, 자, 보세요. 이 공식을 통해서 10의 4승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메가파스칼이 아닌 킬로파스칼로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겁니다. 출제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겠죠. 이 공식 가지고 10의 4승으로 이거는 메가파스칼인데 이놈을 가지고 답은 킬로파스칼로 만들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걸 10의 7승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맞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의 7승으로 전화 주신 분이 나왔을 때 이게 킬로파스칼이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못 봤다고 하니까 킬로파스칼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 나왔을 때 단위가 파스칼로 나왔다더라고. 물어볼 때 킬로파스칼로 물어보면 7승으로 풀면 되는데 또 출제자가 파스칼로 내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10승으로 풀면 된다 이 소리거든. 파스칼로 넣으면. 왜 1이 냈겠습니까? 10의 4승 공식을 주고 메가파스칼로 내면 가장 쉽게 우리가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출제자가 10의 4승으로 내놓고 답은 킬로파스칼로 내라. 답을 내라.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바꿔야 되잖아. 그냥 7승으로 풀면 되거든. 그 다음 7승으로 내놓고 파스칼로 답을 만들어내라. 헷갈리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래서 단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단위가 머리에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문제 나오면 막 순간 어떻게 된다? 막 식은땀하고 막 뭐지? 내가 못 봤던 건데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의 4승이 나오면 메가파스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볼 때 메가파스칼로 물어보면 가장 좋은데 출제자가 킬로파스칼로 답 내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7승으로 내놓고 파스칼로 내라, 답을. 그럼 10승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낸단 말입니다.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단위가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하나 실수해보면 답 다 날라가 봅니다. 기계는. 1번 틀리 보면 2번에는 1번 답을 가지고 적용해서 2번 답을 내는 문제, 그 다음에 3번은 또 2번 답을 가지고 3번 답을 도출해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 나오면은 잘 보세요. 이거는 10의 4승인지 7승인지 10승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갈로. 이게 이제 요즘에 대세입니다. 병렬갈로는 여러분들 문제 보면요. 요렇게 이제 갈로, 두 갈로 또는 요즘에는 이제 세 갈로가 많이 나오거든. 이제 관리사 때 나와가지고 이게 갈로가 지금 세 가지잖아. 그죠? 이렇게. 이걸 이제 병렬갈로라 하는데 이거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해서 배관 입구 부분에서 배관 입구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흘러갔죠? 그럼 출구에서 에너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로로, 이 경로나 이 경로로 흘러가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놈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유체라서 손실되는 에너지 또한 동일하다. 베르누이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쪽으로 흘러가는 거 요 부분, 요놈 부분, 이놈이 길이가 다르고 부속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찰 손실은 동일하다. 요놈 동일. 요것도 요놈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P, 델타 P2 동일하다. 이거를 가정해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베르노이 만들 때 요렇게 흘러가나 요쪽에서 나오는 여기서 흘러가는 마찰 손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렬갈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달시 웨버식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하이젠 윌리엄스 요거 있잖아. 6.053. 그럼 두 번째가 달시 웨버인데 요 아까 마찰 손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위에 거. 자, 이겁니다. 하이젠 윌리엄스 식은 조건에 100%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적용하든지 요거 두 개 공식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되는데 하이젠 윌리엄스로 적용하는 문제는 다 하이젠 윌리엄스 공식을 이렇게 조건에 공식 이거 쓰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없는 문제에서는 문제 조건에 우리 달시 웨버 보면 FLV 제곱 즉 관마찰 계수라든지 배관의 길이라든지 관의 내경 이런 게 다 주어진다고. 이 공식에 맞게끔. 그러니까 하이젠 윌리엄스 공식이 없고, 그죠? 없고, 이 병렬갈로 문제에서 공식이 없고, 관마찰 계수 또는 달시 웨버와 관련된 조건이 있으면 달시 웨버로 풀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조건에 다 있습니다. 하이젠 윌리엄스는. 이거는 조건에 없어요. 달시 웨버로 풀어라 이런 말이 없어.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없는 것도 있어. 그럼 그거는 여기 뭐가 있네. 달시 웨버 관련된 식이 있네. 병렬갈로 이거는 하이젠 윌리엄스 공식이 안 주어졌으니까 달시 웨버로 풀어라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점은 요쪽이나 전부 다 뭡니까? 마찰 손실은 동일하다. 그죠? 그 개념을 두고 풀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식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동일하잖아. 여기 만약에 이 두 갈로가 있으면 이래 되잖아. EGD분의 FLV 제곱 이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이 수치는 똑같으니까 이놈 약분이 되는 기라. 같은 거는 관마찰 계수도 동일하거든. 약분. 그래갖고 약분해서 풀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동일하잖아. 이거. 그죠? 만약에 이게 두 갈래다. 그럼 여기서 6.053 곱하기 10의 4서 쭉 똑같잖아. 그죠? Q. 그럼 C, D, L 있으면 똑같다 이러면 같은 거는 약분시키면 돼. 이렇게. 약분시켜서 날려버리고. 그죠? 유량은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건 남겨두고. 그죠? 조도값 똑같거든.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약분해가지고 그 공식 가지고 수치 대입하지 않고 그 공식 가지고 해가지고 유량을 만드는 문제다.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즘에는 두 갈로도 최근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최근에는 두 갈로짜리 하나, 세 갈로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매 회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